우리 퍼투베이션 이론을 배우는데 요전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그 스테이트가 non-degenerate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게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해밀토니안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해밀토니안이 있어가지고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인데 해밀토니안에다가 외부에서 어떤 퍼투베이션이 들어왔어요. 그 퍼투베이션을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이 퍼투베이션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들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리지널리 여기에 있었던 어떤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그 스테이트는 해밀토니안 때문에 다른 스테이트로 이제 갈 거예요. 다른 스테이트로 가는데 이 다른 스테이트는 퍼투베이션이 없었으면 이 스테이트로 가는 그런 스테이트고 자, 이 모든 스테이트가 해밀토니안 H0의 IN 스테이트고 그것이 이제 컴플리트 세스밀이고 이쪽도 이제 컴플리트 세스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서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풀긴 풀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푸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어요. 요전 시간에 이제 그걸 했는데 요전 시간에 한 거는 굉장히 쉬운 거를 했어. 어떤 거를 했느냐 하면 이 스테이트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래서 이 퍼스트 오더로 들어가는 에너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퍼터부터 해밀토니안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언퍼터드 스테이트 이거를 해주면은 그때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를 이런 시간에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세컨 오더 퍼터베이션까지 이제 다 공부를 했는데 오늘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스테이트가 non-degenerate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뭐가 있느냐 하면 하이드로젠에서 처음에 스테이트가 무슨 스테이트였죠? S 스테이트였고 그 다음에 S하고 P 스테이트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럼 S 스테이트를 보면 P는 고려하지 않으면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를 보면은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에너지 디제너레이트 된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P는 고려하지 않으면 몇 개죠?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세컨 오더 퍼터베이션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분모가 얼마가 되느냐면 분모가 제로가 돼가지고 인피니티가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작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요. 자, unperturbed state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러한 아이겐 펑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가 여기 있고 두 번째가 여기 있고 세 번째가 여기 있고 네 번째가 여기 있고 이런데 자,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그거는 뭘로 표시를 하느냐 하면 n하고 m으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스테이트도 보면은 4개의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인덱스 하나를 도입을 해서 i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i가 1, 2, 3, 4 4개의 디제너레이트 스테이트로 되어 있으면 i를 1, 2, 3, 4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적고 가야겠다. 자, 그러면 퍼터드 해밀토니안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람다에 대해서 제로항이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람다에 대해서 퍼스트 오더예요. 요전 시간에 할 때는 람다에 대해서 할 때 여기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i가 붙어가지고 1, 2, 3, 4가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디제너레이트인 경우에 그 안에 여러 개의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 자, 이게 m하고 n이 다르면
이건 오소고나래요. 이쪽하고 이쪽 스테이트들은 다 오소고나래.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놈들도 어떻게 돼 있느냐면 4개의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그거를 오소고나라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랬죠? 오소고나라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스타트는 이렇게 놓고 이거를 어디다 넣느냐 하면 이거를 해밀턴에다 넣어가지고 람다에 대한 포스트 오더를 풀어보면 그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되는다고 쌤이? 이 N으로 옆에 쌤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람다에 관한 퍼스트 오더만 이렇게 썼고 우리 이게 non-degenerate perturbation을 할 때하고 완전히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이거를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수식이 이제 나와요. 이거. 람다에 관한 퍼스트 오더기 때문에 왼쪽에도 람다 하나 나오고 오른쪽에도 람다 하나 나와가지고 요 람다를 말이야 람다를 하나씩 이렇게 죽여버리면 지워도 되잖아.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 이 수식이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자, 디제너레이트 경우는 디제너레이트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 에너지 상태, 스테이트가 여러 개 있는데 non 디제너레이트라는 경우는 그런 게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고 디제너레이트는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다섯 개나 이런 거예요. 자, non 디제너레이트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여기 J하고 I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지, 그지? I도 한 개밖에 없고 J도 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의 I하고 알파 J가 같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썸메이션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쪽 거 없어져가지고 결국은 자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Y의 N에다가 해밀토니안에다가 Y의 N을 하면은 포스트 오더 퍼터베이션에서의 에너지 그게 이제 특별한 경우로 이렇게 나와요. 그지? 정훈아, 그렇지.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이게 예전에 전표 시간에 공부했던 그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두 개가 디제너레이트인 경우, 세 개가 디제너레이트 이런 경우는 I가 1부터 2까지 또는 1, 2, 3, 4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수식을 보면 우리가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건데 자, I가 몇 개가 있을 수 있죠? 디제너레이트인 경우가 4라 그러면 I가 몇 개까지 될 수 있지? 1, 2, 3, 4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시작이 M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몇 개가 있느냐면 4개가 있어요. I가 1, 2, 3, 4. J도 어떻게 되냐면 1, 2, 3, 4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 리니어 알gebra 시간 때 굉장히 많이 공부했던 매트릭스야. 그치? 자, I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를 이렇게 보면 위 수식이 무슨 수식하고 똑같으냐면 H에다가 1, 1, 1, 2, 1, 3, 1, 4 쓰죠. 이거하고 수식이 똑같아요. 그지? 자, J가 1인 경우를 봐. J가 1이면 I하고 I가 똑같으니까 I가 1부터 2, 3, 4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지? 썸메이션으로. 자, 1, 1, 1, 2, 2, 3, 자, 1, 1, 1, 1, 2, 2, 1, 3, 3,
144예요. 그게 뭐냐면 요거 1, 2, 3, 4, 4 이렇게 나가고 이게 이제 요거를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매트릭스 폼으로 쓰면 신기하고 그런데 처음이라서 그래 이제 한 개 쓰고 두 개 쓰면 그냥 이런 문제는 그냥 자동방으로 다 기술할 줄 알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쓴 게 이게 매트릭스 폼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를 할 줄 아냐면 저런 거가 만들게 되려면은 저거 뭐더라? 저게 뭐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라인즈 뭐 이따위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리니어 알지브라는 거. 그러냐? 네. 그래. 그래서 리니어 알지브라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 말이야 리니어 알지브라 양계학과 공부하기 전에 리니어 알지브라 못했거든. 뭐 이런 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때만 그래도 그냥 했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지루한 게 없었지. 그러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와 리니어 알지브라 엄청나게 많이 쓰이더라고. 그때는 이제 때가 좀 늦었지. 야 이게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나오는 이게 매트릭스 다이아고널 라인하고 똑같거든. 우리가 뭐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느냐면 근데 이런 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토트보다 해밀턴이야 놓고 양쪽의 스테이트 이렇게 놓고서 이게 척분하고 뭐 이러는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이론만 이렇게 해봤자 재미가 없고 실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가지고 실생활에 한번 이 디제너레이트 퍼터베이션 이론을 실생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그럼 방송 사고. 자, 수소 원자에서 말이야 첫 번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 수소 원자에서 첫 번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n이 얼마였죠? 프린시팔 콘트 넘버가 자, n 이퀄 1인 상태가 있었고 n 이퀄 2인 상태가 있었잖아. n 이퀄 2인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면 S 상태하고 P 상태로 이렇게 돼 있었죠. P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앵글라 모멘텀이 1인 상태인데 이게 앵글라 모멘텀의 G 컴포넌트가 1, 0, 마이너스 1 이런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액시던탈 디제너레이트 스테이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앵글라 모멘텀이 제로가 돼가지고 G 컴포넌트가 0인 이렇게 4개의 상태로 되어 있는 거 공부한 적 있지? 좀 요전학기 이걸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S 상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L이 0이고 LG가 0인 상태를 보면은 이게 4개의 디제너레이트 상태란 말이야. 여기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어느 상태로 가느냐면은 G 상태로 이렇게 가했어요. 그러면은 4개의 상태가 이제 쪼개지기 시작을 해.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지 않으면 4개의 상태가 쪼개지지 않는데
일렉트릭 필드를 가했기 때문에 4개의 상태가 이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스탁 이펙트라고 합니다. 스탁 이펙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언퍼프드 해밀토니안을 보면 그 U에 P 자승에다가 R분의 G 자승이 언퍼프드 해밀토니안. 여기에 말이야, 여기에 4파이 에플론 제로를 쓰면 MKS 단위로 쓴 거고 이거는 CGS 단위로 썼어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MKS 단위로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요점판만 하면 CGS 단위인데, MKS 단위는 누가 쓰느냐면 공학자들이 이제 쓴다 그랬는데, 물리학자들 특히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픽 티어리를 하는 쪽에서는 다 CGS로 쓰고, 전자기학에서도 여러분들 그 대학원 가서 배우는 잭슨이라든지 이런 게 다 CGS 단위거든. 갑자기 왜 MKS 단위로 바뀌었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를 한가요? 물리학자들이 맨날 쓰고 있는 CGS를 버리고 아마 저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한테도 책을 팔기 위해 가지고 4파이 에필론 제로를 이제 든 것 같아요. 그냥 CGS로 그냥 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서치를 할 때 거기에 나오는 논문에 나오는 거는 다 CGS 단위거든. 자, 그러면 포토브 해밀토니안이 이게 뭐지? 요전 시간에 했잖아. 마이너스 2n, 2n G예요. 포토브 해밀토니안. 그러면 잠깐 해밀토니안에다가 일렉트릭 필드가 이거 일렉트릭 차트가 마이너스인 일렉트론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얼마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힘은 포텐셜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한 거니까 플러스 지워버리고 H1이 얼마가 되느냐면 2n G 이렇게 써가지고 포토브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이제 썼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토브 해밀토니안이 여기 있어. 포토브 해밀토니안이 여기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H1이 뭔지를 알았어요. H1이 뭔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게 1, 2, 3, 4의 스테이트를 알아야 돼. 1, 2, 3, 4의 스테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첫 번째 1, 2, 3, 4 스테이트를 유도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4개를 보면 n equal to의 4개를 보면
이렇게 네 개의 상태가 지금 이게 200 스테이트의 200이 200 스테이트 2를 더 200에서 안 맞을 거야. 이거는 앵귤라 모멘텀이 토탈 앵귤라 모멘텀이 1인 상태고 이게 토탈 앵귤라 모멘텀이 0인 상태거든. 그래서 폼이 이제 좀 달라요. 요즘 학교 왜 폼이 다른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4개의 상태가 이제 나왔어. 이거 예전 시간에 요즘 학교 우리가 다 유도를 했었어요. 자, 이게 뭐의 아이겐 스테이트지? 이게 뭐의 아이겐 스테이트냐면 언퍼투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인데 그 다음에 n 이퀄 2인 경우에 4개의 상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넣고 매트릭스 엘리멘트 저거를 다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야, 이런 거는 누워서 떡 먹기야. 우리 리서치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쉽고 쌈박하게 풀리는 문제는 벌써 우리 선배들이 풀어놨어요. 자, 이거 얼마나 쉬운가 봐. 매트릭스 엘리멘트 이거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1, 2를 하나 적분을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1, 2를 적분을 한다. 해밀토니안에 2를 적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해밀토니안 놓고 자 1번째 첫 번째 거 phi 200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phi 200 써놓고 뭘 계산하느냐면 R 자승에 DR에 사인 세타에 D 세타에 D 파이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적분을 몇 번 하느냐면 3번을 하면 돼요. 적분은 3번 하면 돼. 저거 하나 계산을 하면 돼. 야, phi 200 이거 여기다 써놓는 거야. 그치? 1-2a0분의 r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r에 2a0 h1이 뭐지 저기서? 2의 g인데 g는 r의 코사인에 세타야. r과 세타로 다 바꿔야 돼. 왜 그러지?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 하나 넣어놓고 1-2a 0분의 r에다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r에 2a0. 자, 이거를 r 자승을 곱하고 r에 대한 적분, 세타에 대한 적분, 그 다음에 p에 대한 적분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그거를 몇 개 계산해야 되죠, 지금? 16개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해야 된다. 실생활에서는 우리 이런 간단한 문제를 아, 이거 되게 쉬워. 왜 쉬우냐? 왜 쉽지? 컴퓨터 좋아야 돼. 컴퓨터 같은 소리야. 이거 컴퓨터 없을 때 다 풀었어. 컴퓨터 있으면 다 안 풀려, 이런 거. 이런 건 암산이나 뭐 계산을 해야지 잘 풀리지. 컴퓨터를 계산하면. 자,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걸 내가 지워버리려고 그러고. 이거 지우고. 자, 우리 이게 다시 한번 여기다 쓰자.
이게 1이고 1이라는 스테이트고 이게 2라는 스테이트고 3이라는 스테이트고 4라는 스테이트예요. 자, 16개를 저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치웠어. 가져왔다. 16개 중에서 몇 개 살아남았지 지금? 2개. 기뻐요. 16개 중에서 2개 살아남았어. 근데 2개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돼 있으니까 하나만 계산하면 돼, 그지? 자, 이거 왜 제로가 되지? 이거 H1에 11? 우측에. 쫙 이렇게 해놓고 Z 하나 붙어 있지? 네. 그리고 이거 2개는 뭐 우함수건, 기함수건 뭐 어쩌고 저쩌고 Z는 기함수 아니냐? 기분이다. 날려보내자. 그런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날려보냈어. 11만 날릴 게 아니라 2도 날려도 되지, 그지? 똑같은 거니까. 그지? 정원아. 저 놀라는 거, 저 놀라는 거, 저 뭐지? 이거 죽여도 되지, 이거? 어? 왜냐면 여러분, Z 적분 한번 해봐. 공간 적분하면 지루 아니야. 무슨 함수? 기함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거 지워도 되겠네? 똑같은 거 놓고서 말이지. 양쪽 이렇게 놓고서, 똑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 말이지. 거기다가 Z를 내가지고 적분하니까 이제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지웠어. 근데 이 일은 왜 지었을까, 내가? 이 일은. 요거하고 요거 2개를 곱한 다음에 거기다 Z를 곱했어. Z를 곱했어. 왜 지웠지? 깝시다. 자, 2번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 2번은, 이걸 쓰는데, R 적분 그냥 꺼지고, R 적분 하지 말고 세타 적분만 한번 해보자. 2번을 쓰면, 왼쪽은 어떻게 돼 있지? Y1원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지. 세타 파이. 그렇죠? Z는 뭐하고 똑같지? Y 원제로지. Y 원제로에다가 콘스탄트 조그마한 거 하나 붙여놓은 거고, 그 다음에 자, 왼쪽은 이렇고 오른쪽은 어떻게 돼? Y00야. 여기다가 D오메가가 이거 무슨 적분이라고 그러지? D오메가가 사인 세타, 사인 D 세타, D 파이를 한 거지, 그죠? 자, 이거 지금 앵귤라 모멘텀의 G 컴포넌트 1이고, 앵귤라 모멘텀 G 컴포넌트 0이고, 앵귤라 모멘텀 G 컴포넌트 0이어가지고, 오른쪽 2개 더한 게 왼쪽하고 같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도록 돼 있어. 자, 앵귤라 모멘텀의 컨서베이션 로에. 뭐, 앵귤라 모멘텀 컨서베이션 로가 필요 없고, 그냥 적분해봐, 그냥 제로야, 이거.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적분할 필요도 없이, 이거 넣고 그냥 해도 되겠지만, 앵귤라 모멘텀 G 컴포넌트는 0이고 1이기 때문에 0 더하기 0이 이쪽이 0이 나오면 살고 아니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죽여버렸어. 이게 싫으면 이 콘스탄트 스페리컬 하모닉스 접근해버리면은 그냥 제로가 돼, 그지? 그렇지. 자, 그래서 뭐가 제로가 되느냐면, 그러면 요거 지금 살리려면은 뭐가 살아남는가를 알 거냐면은 2하고 3은 살아남을 거야. 2하고 3은 왜 살아나냐? 하나가 y00고 하나가 y10 아니야, 그지? 그러면 y10인 경우는 앵귤러 모멘텀이 지카 모멘텀이 0이거든. 0 곱하기 0이 0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살아남아요. 그래서 다이아고널 라인즈 대각선 다 날려보내고 나머지 것 중에서 G 컴포넌트가 서로 똑같은 거. 왜냐하면은 커트 오브 데밀턴이안에 G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Y10인데 Y10니까 이쪽하고 이게 0이니까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거하고 G가 똑같은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살아남는 사이즈야. 두 개만 살아남는 사이즈야. 근데 두 개가 컴플렉스 콘주게이트더라. 그래서 저 적분은 한 번만 하면 되겠더라. 16개를 가지고서 울고 싶었던 그 심정에서 15개를 날려버리니까 한 개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한 개를 이제 계산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는 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근데 엄청나게 지우는 거 보니까 지금 다이아고널라이즈를 시키려고 했더니 벌써 다 된 거나 다름이 없어. 왜냐하면 이놈은 벌써 다이아고널라이즈 돼 있어. 이쪽하고 이쪽은 다이아고널라이즈 돼 있지 지금. 그럼 또 어디가 다이아고널라이즈 돼 있지? 이게 맨 마지막 거. 요거하고 요 맨 마지막 거 요거 다이아고널라이즈 돼 있지? 그러니까 4x4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해야 되는데 벌써 두 개는 다이아고널라이즈 돼 있고 2x2 매트릭스만 남았지? 그게 뭐냐면 요것만 다이아고널라이즈 돼 있어. 안 돼 있어 지금. 자, 요거 다이아고널라이즈 매트릭스 엘리멘트 할 때, 자, 매트릭스 그거 해보면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가 요거 자승해서 요거 자승을 뺀 거 하면 되지. 요거 곱하기 요거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예요. 자,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졌느냐면 이게 x 자승에다가 x 자승 마이너스 a 자승 이퀄 제로. 뭐 이런 거라고 마찬가지가 돼버렸지. 정훈아, 그렇지. 야, 그러면 이게 x가 제로하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왔지 지금. x 이퀄 제로가 몇 개가 되지? 답이 몇 개가 있지? 두 개지. 그러니까 두 개는 그냥 x가 뭐니 여기서 에너지였잖아, 그지? 퍼스트 오더 퍼터베이션 이론에서의 에너지 시프트가 지금 이것의 솔루션이잖아, 그지? 2n의 그가 아니라 1 퍼스트 오더 퍼터베이션 디제너레이트 케이스에 이건데 말이지. 이건데 말이야. 그거의 솔루션이 두 개는 제로가 되고 두 개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A로 돼 있지.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자, 아까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상태가 돼 있었어요. 자, 이거는 아까 뭐였지? 이거는 0, 0 상태로 구성이 돼 있고 이거는 1, 1, 1, 마이너스 1, 아니 1, 0, 1, 마이너스 이런 상태였지? 여러분, 여기에서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다이아고널라이즈에 먼저 돼 있었지. 그래가지고 에너지 시프트가 얼마가 되느냐면 0였어.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 그거는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요거야 요거 어느 거지 요거란 말이야. 그거를 해보면은 x자승 마이너스 a자승이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어. 처음에 4개가 이렇게 있었어. 처음에 4개가 굿이 이렇게 의리를 지키면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같은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어떠냐면 1 상태, 그 다음에 2인 상태, 3인 상태, 4인 상태가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다 해주니까 4개 중에 2개는 그냥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요. 4개 중에 그 2개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지금 뭐지? 2인 상태하고 3인 상태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2하고 4. 맞았어. 2하고 4야? 알아듣는구나. 괜히 걱정하고 있어. 근데 하나는 플러스로 올라가 버리고 하나는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렇게.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2개는 변하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돼 있더라 이게요. 자, 2하고 2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지? G 컴포넌트가 2인 상태는 1이고 G 컴포넌트가 마이너스 1이에요. G 컴포넌트가 1하고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변화가 없어. 그런데 (1하고) 마이너스 1인 상태는 변화가 없는데 요거는 지금 요거는 m 이퀄 0고 이거는 m 이퀄 0인데 m 이퀄 0에서
루트 2분의 1 써놓고 말이지. 2, 0, 0 마이너스 2, 1, 0 그다음에 2, 0, 0 2, 1, 0 이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쪼개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조금 더 왜 이렇게 되는가는 이제 계산을 더 해보자. 우선 이거를 하기 앞서서 이 매트릭스 엘리멘트 요거 살아남은 거 1H1S3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H1S3 자, 이거를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자. 네? 조금 덜 썼네. 이거 앉아서 여러분들 y10가 이게 코사인 세타거든. 코사인 세타. y00가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루트 5파이분의 1이고 y10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요. 자, y00 우선 요거 접근하면 얼마 나오죠? 요거는 2파이 나오지? 그 다음에 y00 나오면은 콘스탄트가 나오고 요 콘스탄트가 나오고 콘스탄트 루트 4파이분의 1 콘스탄트 나오고 y10의 코사인 세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d 세타에 세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죠? 0부터 8까지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거 코사인 세타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Z하고 코사인 제곱. 이거 답하면 얼마 나오니? 코사인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Z를 그러니까 코사인 하나 더 있다고. 코사인 하나 더 있다고. 코사인 제곱인 것 같은데.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라고? Z. Z는 R 코사인 세타로 바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코사인 있고 여기 사인 세타 있고 d 세타 있고 사인 세타를 G에 t 넣으면 Z t dt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그래도 하시네. Z에 R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더 있어. 그렇지, 여기 gt에 r 코사인 세타가 있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3분의 2가 나오네, 그지? 네. 그러니까 앵귤러 디펜던스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R 디펜던스를 해야 돼. R 디펜던스 요거 곱하기 여기서 R 한 번 더 나오네. R의 4승에 1 마이너스 2A 제로분의 R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의 A 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접근을 하면 돼. 이거 접근 이런 거는 무식하게 해요. 자,
물리학자들은 된다는 것만 알면은 답을 내요. 이렇게 답이 간단하게 나와. 이 시간이다. 그래서 아까 파이 이 제로 제로 할 때는 이가 어떤 식으로 거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요거? 몰라. 그냥 알아서 해. 우리 스케일 큰 사람은 2는 1이야 그냥. 자, 하여간에 이거 끝내가지고 보면 이거 지워도 되지? 자, 그러면 저 매트릭스가 말이야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런 꼴로 되잖아. 알파는 뭐냐면 알파에는 phi 200고 베타는 뭐냐면 phi 210다 이거야. G 컴포넌트가 0인 놈이 지금 믹싱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이거의 솔루션은 어떻게 되니? 이 자승이 요거의 자승이 마이너스 3a0 2의 전체 자승이 얼마가 되느냐면 0이 되고 2n의 1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3a0에 2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랬어. 야, 그럴 때 말이야. 여러분 2n의 1에다가 이게 3a0에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이런 경우는 어떤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저 수식이 어떻게 되니? 여기에 마이너스에 3a22 마이너스 3a0에 22 마이너스에 3a0에 22 마이너스 3a0에 22 마이너스 3a0에 2 에다가 알파 베타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0이 나오니까 이거 풀어보면 이거 곱하기 알파 이거 곱하기 베타는 제로가 되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네. 그지? 그러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거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이거 아이겐 스테이트 어떻게 되죠? 알파 어쩌고 베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베타는 알파니까 말이지.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거는 아이겐 스테이트는 2, 0, 0 빼기야. 그지? 빼기 2, 1, 0인데 우리 기하기면 노멀 라인까지 해보면은 1 오버 루트 2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럼 뭐라고 쓸까? 사인 1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말이지. 에너지가 낮춰진 거는 마이너스 a0에 2인 경우에는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루트 2분의 1에다가 2, 0, 0에다가 2, 1, 0로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멋있지. 그래 본래는 말이야 4개가 있어. 4개의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4개의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네 개의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이 네 개의 스테이트 중에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더해서 이렇게 놓으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개의 상태가 있는데 말이야. 마그네틱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는 두 개는 전혀 감흥이 없었어. 그지? 전혀 감흥이 없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였지? 감흥이 없었던 상태가 2, 1, 1이거나 2, 1 마이너스 1인 상태가 감흥이 없었나요? 2, 1, 1인 상태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어떻게 됐었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G 컴포넌트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G 컴포넌트가 어떻게 됐었지? 지금 이 토탈 감흥이 없었던 거는 M 이퀄 2라고 마이너스 1은 전혀 감흥이 없었네, 그지?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전혀 변함이 없었어.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나는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길래 G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을까? 변화가 없는 것 같이 1하고 마이너스 1인 상태, G 컴포넌트가 1하고 마이너스 1 상태하고 0인 상태. 내가 생각을 해보면 말이야, 이게 그냥 풀어라고 하면 그냥 이게 기계적으로 말이지,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괜찮은데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과연 일렉트릭 필드를 그 일렉트론의 클라우드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가했을 때 전혀 과연 없을까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아니 그거 나 뭐 우리가 뭐 포토비전 이런 나 모른다고 치고, 그러면 네 개의 상태가 에너지가 똑같았잖아. 그러면 야 이렇게 보니까 말이야,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S 상태야. S 상태는 어떤 상태인데, S 상태는 앵귤러 디펜던스가 없는 상태 아니었냐? S 상태는 물론 R에 대해서 꾸불락꾸불락은 있었어, 그지? 꾸불떡꾸불떡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도 나왔지. 뭐 1-2A0분의 R이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R 쪽으로 가면은 꼬불탕꼬불탕한 게 있지만 세타에 대해서는 꼬불탕꼬불탕한 게 없는 게 뭐냐면 이게 2에다가 제로 상태였네, 그지? 자, 2하고 1하고 1인 상태거나 2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인 상태는 클라우드가 어떻게 되느냐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1인데 G 컴포넌트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상태란 말이야. G 컴포넌트가 0인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G 컴포넌트가 0인 상태는 이런 상태였지. 생각나나? 네.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 그지? 이게 2하고 1하고 뭐? 제로인 상태는 이렇게 돼 있었어. 이게 앵귤러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G 컴포넌트가 이런 성분을 가지려면은 말이야. 여러분들 앵귤러 모멘텀 G 컴포넌트가 이렇게 되려면은 이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성분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에 콤비네이션으로 된 게 뭐냐면 이 1 마이너스 1이거나 이 1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런 거 생각이 나지, 그지? 이거는
이 클라우드는 어떤 클라우드냐면 이 클라우드는 말이지. 이놈의 클라우드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이쪽으로 XY 평면으로 이쪽으로 XY 평면 쪽으로 클라우드가 많이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 경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놓고서 지금 여기다가 지금 하늘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놓고 하늘에다가 땅에다가 마이너스 하늘에다가 플러스를 해주니까 이놈은 감흥이 있다 이게야. 이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찍어주고 저기다가 플러스 찍어주면 어떻게 되죠? 감흥이 없다 이게. 그치? 에너지 시프트가 없다 이게. 이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렇게 놓고서 감흥이 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거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를 이루고 이거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는데 뭐 그렇듯해. 워낙 옆으로만 이렇게 퍼져 있는 거에다가 위아래로 필드를 걸어줬기 때문에 별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지 않아? 시프트가? 지금 우리가 4개의 스테이트를 놓고서 지금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줬어요. 그래가지고 4x4 매트릭스를 풀어가지고 이제 하라는 대로 퍼터베이션의 정도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2개의 스테이트는 에너지가 변화가 없었고 2개의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로 콤바인을 해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가고 에너지가 이제 낮은 상태. 그러면 그래서 2개의 스테이트는 어떤 상태냐면 안 변한 건 이런 거고 안 변한 거는 앵귤라 모멘텀의 G 컴포넌트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넘으면 안 변하고 나머지 2개는 서로 다른 거하고 끌어앉아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수학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건데 우리 항상 다 풀어본 다음에 진짜 이게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 번씩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풀기 전에 수학을 풀기 전에 추측을 해가지고 답이 어떻다 하는 거를 예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물리학에서의 그 능력이야. 이 실험 물리학자들하고 이론 물리학자들이 진짜로 굉장히 달라. 이게 이론 물리학자들은 항상 앉아가지고 이게 종이로 뭐 계산하고 그림표 그리고 웨이브 펑션 쓰고 이러면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다가 물리적인 의미를 이렇게 막 찾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린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거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를 보고서 이제 고민을 해요. 왜 저거는 에너지 시프트가 되고 뭐 안 되고 뭐. 우리 같은 실험 물리학자들은 그런 거 안 해. 전혀 계산이 없이 처음부터 이거 놓고서 이제 추측을 해. 추측을 해가지고 이론 물리학자들이 며칠을 두고 몇 년을 두고 몇 세기를 두고 계산하는 거 우리 머릿속으로 몇 초 동안 해가지고 딱 프레딕션을 해. 그래가지고 죽도록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프레딕션 하면은 이제 맞을 때도 있고 이제 틀릴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사물을 이렇게 보고 직관에 의해 가지고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론하는 사람이 이론하기 전에 우리는
직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탁 한 다음에,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야. 하나는 직관력이 뛰어나거나 하나는 이론이 약해가지고. 그걸 언제 다 계산을 하냐? 우리 그거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실험까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직관을 한 다음에 이런 거 하면은 아주 엄청나게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막 실험실에서 기계 돌려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꺼져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 이론 물리학자들은 그 이 계산을 이제 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걸 보고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이야, 우리는 이런 수식이 나오면은 수식보다도 이게 그림표라든지 이게 직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제 이런 직관이 아니고 다 계산해요. 근데 이론 물리학자 중에서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직관이 사실은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하고서 직관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경쟁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직관에 의해 가지고 조그만 클루가 있으면은 그냥 딱 프레딕션을 해가지고 남들이 땅 따먹게 하고, 남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땅을 찾아 먹어야 되고 금광을 찾아서 금을 캐내고 뭐 이런. 이론 물리학자 중에서 계산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훈련은 별로 안 받았는데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뭐냐면 이제 대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대가가 이제 많이 이제 튀어나올 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 가르치지만 한 10년만 지나면은 벌써 이제 나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제 학교에 가서 딱 손들고 지금 내가 뭐 발표하는 말이지. 그거 다 틀린 거다 말이지. 그래야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10년 지나도 말이지 내 벽을 못 넘어서 가지고 빌비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쫙 손들고 이 스승을 깨는 학생이야말로 제일 효도를 하는 학생이거든. 왜냐하면 스승을 딱 능가해가지고 그런 직관과 계산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큰 대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는 거를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내가 여기서 땀 쫙 흘리고 졸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A 플러스 받는다. 아직도 내가 졸도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요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내 생각에는 이게 분명히 나 같으면 이거 하면은 뭐 에너지 시프트 별로 없을 것 같은 거 내가 직관이 가는데, 전체가 이렇게 하면은 쫙 위로 올라가든지 뭐 클라우드가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거는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에너지 시프트 별로 없을 것 같은 내 생각에. 근데 이거는 에너지 시프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는 위쪽에 있고 하나는 아래쪽에 있는데 말이지. 그거는 왜 생겨났느냐 하면은 그거는 언퍼드 해밀토니안에서 이게 생겨났는데 지금 일렉트릭 필드가 이거를 지금 찢어놓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저게 에너지 시프트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아이겐스테이트가 안 되고 두 개를 다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거를 생각해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사실 내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하다가 박사학위 자격시험 문제에서 내가 스타 이펙트를 시험 문제로 이제 낸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참고서나 책에 있는 연습 문제에서 이 박사학위 자격시험 문제를 내면 재미가 없잖아. 뭔가 새롭고 남이 안 낸 거 뭐 이런 거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스타 이펙트, 하이드로젠에서 스타 이펙트에서 이 디지더레이트인 경우에 한번 문제를 풀어봐. 그래서 문제를 냈더니 대부분 그 손을 못 했어. 내가 무슨 문제를 냈을까? 이거 안 냈겠지, 이거 안 냈겠지, 그치? 이거 교과서에 다 있잖아. 뭐 냈을까? N이고 3을 냈어, 내가. N이고 3을 내니까 N이고 T의 경우에는 4x4 매트리스 계산하면 되지. N이고 3을 넣으면은 몇 바이래? 9x9. 9x9인데 거기서 살아나는 매트릭스 엘리멘트 몇 개가 될까? 꽤 많다고? 거의 없어. 왜 없을까? 자,
그거 보면 말이야. 자, 2, 2, 2, 1, 2, 0 이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써놓고, 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느냐면 y의 1의 제로였지. 그러니까 g 컴포넌트는 0이었어. 만약에 매트릭스 엘리멘트가 살아남으려면 이거 살아남거나 이거 살아남거나 이거 살아남거나 뭐 그렇게 될 거다. 그것도 다 살아남질 않아요. 요거 요럴 때는 어떻게 됐었지? 요럴 때는 요거 두 개가 살아남았었지. 이거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살아남을 거예요. G 컴포넌트만 생각을 하면 이거 살아남고 이것도 이게 살아남고 이거 살아남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내 생각에 더 많이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정확한 기선한 게 기억에는 잘 안 남지만 G 컴포넌트로 보면 좀 몇 개가 여러 개가 살아남는 게 있지만 99에서 81개 매트릭스 엘리멘트 중에서 근데 81개는 어떠냐? 다 0인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문제를 내고 잔인했다는 기분이 좀 베이글별로 여러분들 숭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미안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아마 한번 해봐. 이거 해보면 재미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생활에 쓰이는 그런 디제너레이트 문제를 이제 풀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리얼 퍼터베이션, 리얼 하이드로젠 아톰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볼게요. 감사합니다.